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네, 이번 사건은 부산 북구 화명동 수정 강변타운입니다. 전통적으로 부산에서 주거지역으로 인기 있는 화명동, 그 화명동 아파트 시장이 최근에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살펴볼 겸 해서 이 사건을 선택했습니다. 사건 번호 2018 따ging 103,175건. 자, 이것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입니다. 전용 면적 25.5평. 네. 그리고 대지권 12.7평. 토지 건물은 일괄 매각이다. 네. 물건 자체에 토지와 건물 분리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할 낙찰 이후의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소유자, 채무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주식회사 미래 크레디트 대부, 이 대부, 채권자가 이 대부일 때의 이 채무자의 채무 상태, 경제적 상태가 어떤지를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런 사람들이 채권자일 때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점유자가 있습니다. 직접 거주할 경우에 힘든 상황입니다. 관리 변체도 많고 뭐 그런 경우가 많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채권자가 이러한 회사일 때 조사할 때는 명도가 좀 더 복잡하게 뭔가 일이 꼬여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관리비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명도비 예상을 좀 더 넉넉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매 접수는 2018년 7월 5일, 작년 7월에 됐고, 그리고 4월 24일 1차 매각이 진행됐습니다. 약 9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 사건입니다. 감정가 2억 9,500에 진행했으나 유찰돼서 2억 3,600. 어느 정도 선에서 낙찰될 것인가는 현재 거래 가능 금액, 그리고 시장에서의 매매 상태, 그리고 최근 임금 낙찰 사례 등등의 데이터를 보고 유추해서 이 물건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고, 방향은 동향입니다. 약간 남쪽으로 있지만 거의 동향에 가깝네요. 경매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접수 내역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자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채권 채무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복잡한 일이 있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채권자가 유생은 주소 보증서 제출, 등기 피증 제출, 이제 경매 진행되는 거죠. 채권자 보증서 제출, 감정평가서 제출, 교부 청구 들어오고 있습니다. 채권계산서 들어오고, 배당 요구, 권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 그리고 가압류권자 채권계산서 제출, 그리고 현황조사서 제출되고 있습니다. 배당 요구 들어오고, 일반적인 배당 요구와 교부 청구, 채권계산서 제출이 답니다. 물건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층인지, 특이사항은 있는지. 여기서 특이사항은 요겁니다. 1층이라는 것, 24층 중에 1층이라는 것은 이 물건의 가치와 그리고 낙찰가, 경쟁률 등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건과 비교할 때도 1층이라는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사용 승인은 2001년, 즉 18년 정도, 아직 굉장히 노후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에서 약간의 힘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연식의 아파트다. 자, 가스 난방 설비고, 감정가는 이러하고, 주변의 상황은 설명은 이러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건 자체에는 특이한 점이 없고, 낙찰받고 나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점유자와 등기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 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점유자가 누구냐는 명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음,
집행관의 현황 조사서에 의하면 임차 내역이 없다. 조사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점유자를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주민센터 전입세대 연락해보니까 전입되어 있는 세대가 아예 없다. 전입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건 주인 세대죠. 소유자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소유권 이전 매매 현재의 소유자가 거래가액 2억 5백에 개명을 했네요. 예전에 개명 전 이름으로 이 집을 매매했고, 그리고 얼마 뒤 대출을 받았습니다. 연산 로터리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고요. 한도가 좀 많이 필요했던가 했겠죠. 대출을 많이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 대출 받습니다. 주식회사 미래 크레디트 대부,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또 받습니다. 이 대부 회사에 손을 벌렸다라는 건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굉장히 급하다는 것. 이 채무자, 즉 소유자, 지금 점유하고 있을 이 소유자는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이사 비용이 좀 들어갈 것이다. 거기까지는 여러분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측한 바대로 준비해서 입찰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에도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카드, 자, 카드 회사도 나오고, 자, 캐피탈도 나옵니다. 또 카드. 결국은 대부회사에서 경비 신청했고, 로타리 새마을금고에서도 경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에큐온 캐피탈에서 또 가합니다. 끌어쓸 수 있는 데는 다 손을 뻗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낙찰을 받게 된다면 매수자에게 인수될 부담, 등기상에 인수될 건 없습니다. 새마을금고 이후에 모두 말소될 것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근저당인 건 권리 분석할 때 굉장히 큰 복이죠. 인수될 게 없습니다. 관리비,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관리비, 이러한 채무 상태라면 관리비 연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거의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이 과도하면 이 명도할 때 협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파악하고 강제집행비를 넉넉하게 생각해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 관리비 포함 여부 확인하시면 되고, 자, 임차인은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고, 점유자는 소유자 세대도 전입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런 집들은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 세대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 세대로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권리관계는 소유권자, 잔금 납부 후 1에서 3개월 정도, 강제집행 신청까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강제집행은 300에서 한 350 정도 예상되고, 300만 원 정도 협의가 된다면 무조건 협의해서 내보내는 게 최선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을 희망합니다. 네, 그러면 이 물건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될 것은 명도 비용입니다. 명도비를 넉넉하게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고 입찰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예상 낙찰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매물 확인하겠습니다. 수정 강변타운 동평행대의 물건입니다. 13층 3억 2,500. 우리는 1층이죠. 굉장히 이제 저층에 속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금액들을 위주로 봐야 됩니다. 3억 2,500과 3억 8천 있습니다. 이 3억 8천 이런 것들은 너무 높죠. 네, 너무 높습니다. 3억 2,500, 3억 3천. 자, 3억 1,000까지 나왔습니다. 3억 1,000.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3억 4,500도 있습니다. 현재는 3억 1,000, 9층 3억 1,000. 자, 이것이 가장 저렴한 물건입니다. 실거래가 보겠습니다. 실거래. 이게 지금 작년 거래 내역이 좀 있고, 2019년 거래 내역은 1층, 같은 층인데 3억에 하나 있었습니다. 1월달에. 저것만 보고 현재 1층 가치를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을 한번 보니까 3억 800, 1층 3억이라는 금액이 터무니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2층이 2억 9천원, 즉 3억의 벽도 내려갈 수 있다. 3억. 13층에도 불구하고 3억도 있다. 자, 그리고 18층 3억 5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층에 2억 7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억 8천5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층이 최근에 3억이 거래됐는데, 이 3억이라는 것은 깨질 수도 있는 금액이다.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걸 군데군데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이 물건의 거래 가능 그 가치는 감정평가, 작년의 감정평가는 2억 9,500. 즉, 이때와 작년 한 7월쯤과 지금과 지금 2019년 1월과 이 거의 한 6개월 정도 사이에 이 아파트의 가치는 큰 변화가 없었다. 큰 변화 없이 그냥 그 아파트의 개별적인 상태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으면서 가격은 유지되고 있다. 자, 화명동의 아파트 시장은 지금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3억이라는 벽은 깨진다고 봅니다. 이것은 경매 물건이니까 내부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때, 자, 2억 9,500을 상한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억 8,500 정말 하한가. 오늘 감정가죠. 낙찰 사례는 주변에 많습니다. 예. 화명동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주거 인구도 많아서 낙찰 사례가 많습니다. 자, 이 많은 낙찰 사례들을 다 분석해 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거 4월인데 이 날짜가 좀 잘못됐습니다. 자, 대림상용 아파트 있었습니다. 그때 04년도 전용 면적 18.1평일 때 14층이고 남양이었고 11대 1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데이터는 이 11대 1이라는 거. 네. 즉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아파트 값은 완만한 그냥 보합 상태죠. 개별성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야 될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움직일 수도 있다. 가격만 저렴하다면 지금 뛰어들 수 있는 정도, 충분히 뛰어들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이다. 즉 바닥과 비슷한 상태를 유지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이 바닥이 또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큰 경제적 변동과 부동산 시장의 변동이 없는 한 지금은 바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5대 1 코롱 아파트 작년 10월입니다. 이때와 지금은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예. 이때도 25대 1, 지금도 11대 1.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1대 1, 3대 1, 11대 1, 3대 1, 2대 1, 7대 1. 확연하게 이쯤에서 좀 올라갔다는 거죠. 작년 연말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뛰어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자, 이러한 감정가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러했습니다. 그때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이 됐고, 이것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거래 가능 금액 대비 낙찰가율이 나옵니다. 자, 가중평균. 자, 가중평균 구하는 방법은 오프라인 수업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가중평균을 구하니까 93.71%의 낙찰가율이 기록됐습니다. 자, 이게 거래 가능 금액 하한가 2억 8,500을 적용하니까 2억 6,900만 원, 2억 6,900만 원. 자, 이 금액이 예상되는 하한가 금액입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적용해 보니까 2억 7,850 정도, 2억 6,900, 2억 6,900에서 2억 7,850 정도. 이 금액에 낙찰될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네. 어쨌든 이 사이에 발생할 겁니다. 그럼 중간 가격인 2억 7,500 정도를 쓰면, 이 정도 쓰면 취득세와 기타 비용이 이렇게 들고, 자, 이사 비용 300. 자, 이것은 반드시 들어간다고 보시고 책정하십시오. 그래서 했을 때 2억 8,100 정도의 최종 정리가 된다. 화명동은 낙찰가율이 결코 낮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유찰됐지만 경쟁률을 감안했을 때, 즉 10명 이상의 입찰자가 있다면 최종 취득세, 이사비용을 모두 들여서 2억 8,100만 원 정도, 2억 8천 초반 정도 금액은 들여야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